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재무 데이터를 가장 시원하고 직관적으로 뚫어드리는 여러분의 가치평가 튜터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가치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영역이죠. 바로 회계 데이터와 재무 정보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그저 예쁘게 포장된 재무제표의 숫자에 속아 기업의 진짜 가치를 놓치곤 하는데요. 오늘 이 튜터링 시간을 통해 그 함정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확실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들어가 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주 뼈 때리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기업 가치 평가하실 때 손익계산서 맨 밑에 떡하니 찍힌 넷 인컴, 즉 순이익 숫자 있죠? 그거 100% 진짜라고 믿으시나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를 기록해둔 회계장부의 숫자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맹신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제 설명을 다 듣고 나시면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회계와 가치평가가 도대체 왜 안 맞는지 그 차이를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재무적 관점의 대차대조표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리셋할 겁니다. 그리고 회계 데이터를 가치평가용으로 찰바꿈시키는 마법의 3단계 조정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과 여러분의 뇌를 자극할 흥미로운 질문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회계와 가치평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엇나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단절에 대해 얘기해보죠. 가치평가의 출발점은 결국 현금 흐름이잖아요. 기업 전체가 벌어들이는 가치를 보는 FCFF, 그리고 주주의 몫인 FCFE. 이 중요한 현금 흐름 지표들의 베이스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회계이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딜레마가 생겨요. 이 회계이익이라는 건 꽉 막힌 과거의 회계 규칙에 따라 쓰인 거라서 기업이 미래에 얼마나 돈을 잘 벌어올지 그 진짜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질 못합니다. 심지어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렌즈를 완전히 갈아 끼워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재무적 관점의 대차대조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회계적 관점의 대차대조표는요, 솔직히 말해서 기업이 과거에 돈을 어디에 썼는지 꼼꼼하게 모아놓은 영수증 뭉치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재무 전문가들은 기업을 완전히 다르게 쪼개서 봅니다. 자산을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현재 쌩쌩하게 돌아가며 현금을 찍어내는 스마트폰 공장 같은 보유자산, 즉 Assets in Place가 있고요. 반대로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새삼을 뒤집어 놓을 혁신적인 AI 기술 같은 성장자산, 그로스 에셋스가 있습니다. 회계는 철저히 과거에 쓴 돈만 따지기 때문에 이 성장자산의 어마어마한 미래 가치를 담아내질 못해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한계죠.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하려면 우리는 아주 예리한 탐정처럼 파고들어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죠. 도대체 지금 당장 굴러가는 보유자산이 뭐지? 그 녀석의 진짜 가치와 리스크는 어떻지? 그리고 회계장부엔 코빼기도 안 보이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자산은 대체 어떤 게 있고 그 기대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렇게요. 이 질문들에 대한 찐 해답을 찾으려면 원시적인 회계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요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세 번째 주제, 바로 회계 데이터의 환골탈태를 위한 3단계 조정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완벽하게 흡수하셔야 할 마법의 3단계 로드맵입니다. 첫째, 낡은 이익 정보를 싹 다 업데이트하기. 둘째, 엉뚱하게 분류된 회계 오류 확실하게 잡아내기. 마지막, 셋째, 노이즈를 제거하고 이익 정상화하기. 자, 하나씩 차근차근 부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익 정보 업데이트입니다. 한마디로 철지난 옛날 정보와의 치열한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연차 보고서, 즉 애뉴얼 리포트는요, 특정 시점에 찰칵 찍어놓은 옛날 흑백 사진 같은 거예요. 지금이 한여름 7월인데 작년 12월 한겨울에 찍은 사진 보고 상황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반년이나 지나버린 신내나는 정보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휙휙 변하는 역동적인 시장에서 진짜 현재 모습을 보려면 가장 최근 분기 보고서들을 싹 모아서 최근 12개월의 실적, 즉 트레일링 12months 데이터를 뽑아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발을 딱 딛고 서야 할 진짜 현재입니다. 이 개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찰떡 같은 비유가 하나 있어요. 오늘의 가치 평가를 위해 작년 연차 보고서를 꺼내 드는 건
대학 입시생을 평가하는데 그 학생의 중학교 2학년 성적표를 보고 판단하는 거랑 똑같다. 어떤가요? 확 와닿지 않으시나요? 기업 환경은 미친 듯이 변하는데 낡은 데이터에 매달리는 건 단순히 숫자가 뜰린 걸 넘어서 여러분의 전체 투자 모델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엄청나게 위험한 짓입니다. 오래된 데이터를 아주 쌩쌩한 최신으로 바꿨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보죠. 바로 분류 오류를 싹 다 뜯어고치는 correct errors 시간입니다. 회계라는 게 워낙 빡빡한 규칙대로 굴러가다 보니까 가치평가 관점에서는 정말 황당한 곳에 비용을 쑤셔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죠. 첫째, R&D, 연구개발비입니다. 회계장부엔 이거 그냥 그해 영업하면서 까먹은 비용으로 처리해버리죠?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 즉 자본적 지출인 캐펙스로 당장 바꿔놔야 해요. 둘째, 운용 리스, 건물 빌리고 장비 빌리는 거, 이것도 단순한 영업비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빚, 즉 뎁트로 잡아야 합니다. 이걸 안 고쳐주면 기업이 진짜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빚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가 엉망진창으로 왜곡돼 버립니다. 자, 데이터 업데이트했고 오류도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 이익 정상화를 통해 숨겨진 진짜 찐 신호를 찾아낼 차례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호수처럼 잔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미친 롤러코스터죠. 갑자기 소송이 터져서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갑자기 글로벌 금리가 너를 뛰거나 이런 일회성 충격이나 거시경제 파도 한번 세게 맞으면 실적이 반토막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해 실적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박살났다고 해서 그 기업이 가진 근본적인 내재 가치 자체가 깡통이 된 걸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반드시 정상화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상화가 뭐냐고요? 회계적 오류나 어쩌다 한번 터진 일회성 노이즈, 그리고 경영진들이 실적 안 깨진 것처럼 보이려고 뒤에서 인위적으로 마사지해 놓은 흔적들을 싹 다 걷어내는 겁니다. 짙은 안개와 먹구름을 다 치워버리고 아주 맑은 날에 이 기업이 뛸 수 있는 기초 체력, 즉 지속 가능한 수익력을 아주 정확하게 재는 거죠. 가치평가에서 절대 빠져선 안 될 필수 코스입니다. 벌써 마지막 섹션이네요. 오늘 튜터링 시간 동안 달려온 내용들 쫙 한번 정리하고요. 여러분의 투자 감각을 확 깨워줄 짜릿한 질문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만은 꼭 머릿속에 저장하고 가세요. 첫째, 가치평가는 과거를 적어둔 회계장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현금 흐름, FCFF와 FCFE가 핵심이다. 둘째, 과거에 얼마 썼는지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성장 자산을 바라보는 재무적 대차대조표 마인드를 뼛속까지 장착해라. 셋째, 원시 회계 데이터는 무조건 업데이트하고 고치고 정상화해서 써라. 이 세 개의 필터를 완벽히 거쳐야만 비로소 우리 가치평가 모델에 넣을 수 있는 진짜 숫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수많은 기업의 경영진들이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실적을 예쁘게 다듬는 이른바 이익 평화라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겉보기에만 아주 안정적으로 포장된 가짜 이익이 우리가 열심히 계산하는 가치평가 모델에서 도대체 어떤 치명적인 왜곡을 만들어낼까요? 혹시 기업의 진짜 무서운 리스크를 교묘하게 가려버리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진짜 해답,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꼭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재물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가치평가 튜터 블랙스톤 H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